조한번 박사님, 이 북미 실무 접촉 오랜만에 되는 이 상황이 낙관적인 지금 전망하고 있었는데요. 지금 이게 기대를 걸 수 있느냐 없느냐 여러 가지 이제 발언에서 저희가 추론을 해볼 텐데 지금 협상 결과에 따라서 3차 북미 정상회담 여부가 또 이게 좌우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여러 카드가 준비되고 있을 텐데 미국이 영변 플러스 알파 요 대가로 지금 북한의 석탄과 섬유 수출 제재를 보류해주겠다는 방안을 내놓을 것이다. 이런 보도가 나왔거든요. 이 가능성은 어느 정도나 있다고 보십니까? 일단 뭐 양측 정상의 정상회담 의지는 강한 것 같고요. 예. 그러나 지금 우리가 그동안의 정황을 보면 북한이 영변 플러스 알파를 내놓겠다는 언급은 전혀 한 적이 없습니다. 예. 전혀 한 적이 없고 미국 내부에서도 지금 말씀하신 석탄과 철강이면은 사실은 대북 제재 상당 부분을 해제해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지금 5개 제재에 그 정도 비중으로 본다 그러면 거의 한 40~50% 정도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은 상당히 큰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영변 플러스 알파가 뭔지도 불확실하고 예. 지금 최선희 부상이나 김명길이나 권정근이나 모든 외교 안보 라인에 얘기해서 기존의 입장에서 나가겠다는 얘기를 한 적이 없어요. 한 적이 없고. 그다음에 지금 대북 제재 해제는 지금 미국 내 분위기에서는 상당히 어렵거든요. 다만 정치적 상황 조치 정도 연락사무소나 뭐 평화선언 정도 얘기했는데 예. 그러니까 뭐 언론의 추정 보도인 것 같고요. 다만 북한이 파격적으로 영변에서 나간 조치를 어느 선까지 예. 내주냐에 따라서 지금 그 조합은 뭐 예상은 가능할 수는 있죠. 그렇군요. 자, 지난번에 북한이 실무 접촉을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해놓고 SLBM을 발사를 했습니다. 이래서 이제 협상에 영향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자, 이번에 북한이 발사한 것이 북극성 3형. 예. 예. 김정은 위원장은 여기서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것도 좀 이례적인데, 이것도 이제 미국을 자극하지 않는 의도다 이런 분석이 나옵니다. 상당히 이례적인 거죠. 예.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계속 모습을 드러냈거든요. 사소한 무기에도 예. 사실 별로 전술적 차원의 별로 의미 없는 무기 시험에서 모습을 보였거든요. 예. 근데 이번에 발사한 SLBM은 전략 무기거든요. 전략 무기고 매우 중대한 사실은 레드라인에 지금 걸쳐 있는 행동인데 여기에는 김정은 위원장이 안 올 이유가 없고 사실 기술적으로 상당한 진보를 보여준 시험이거든요. 그럼 김정은 위원장 행보로 봐서는 사실 좀 자랑을 해야 되는데 안 왔거든요. 예. 그 얘기는 지금 이 SLBM 자체가 상당히 고강도의 도발인데다가 여기 김정은 위원장까지 온다고 그러면 사실은 자칫하면 판 자체에 영향을 줄 수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매우 계산된 행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계산된 행보다. 트럼프 대통령도 크게 뭐 개의치는 않는 것 같습니다. 지켜볼 것이다. 이렇게 언급을 하는 이런 상황인데요. 일단 북한이 발사한 북극성 3형. 저희가 이제 그래픽으로 좀 비교를 해볼 텐데 북극성 1형 기존에 있었던 이거하고 비교해 보면 어떻게 달라진 겁니까? 지금 사실은 SLBM 문제가 아니고요. 예. 사거리 문제입니다. 사거리 문제다. 지금 보여준 게 1, 2형에서 진보해서 지금 중거리에서 장거리 사이에 SLBM 탄도미사일로 보여지거든요. 예. 외형으로 봤을 때는 우리 이제 크기를 추정을 하거든요. 예. 그럼 탄도 부분이 커지고 직경이 커진다는 얘기는 직경이 한 1.45m 정도로 보여지거든요. 예. 그럼 또 지난번보다 이렇게 좀 뭉툭해 예. 보입니다. 그럼 끝까지 뭉툭하다는 얘기는 탄두를 무거운 걸 실을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무거운 걸 실을 수 있거나 무거워진 여러 발을 거죠. 싣거나. 예. 그러니까 무거운 걸 하나 실든지 가벼운 걸 여러 발 실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북한이 아직 다탄두 기술은 없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기본 플랫폼은 완성한 거죠. 그러니까 저 무기체계로 봤을 때는 지금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도 문제지만 예. 지금 사거리가 단거리는 확실히 넘습니다. 확실히 넘고 준중거리 내지는 중거리에 해당이 되는데 그러면 이건 사실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거는 레드라인을 확 넘어버린 거죠. 그런데 지금 미국에서 나오는 트럼프 대통령 발언 보면은 레드라인을 넘었다 이렇게 보는 것 같지는 않아서요. 트럼프 대통령은 무시하고 싶겠죠. 이거를 이 상황 그러나 자체를. 지금 안보로도 이미 소집이 예상돼 있거든요. 예. 자, 잠수함이라고는 전략 무기에 단거리를 넘어서는 준중거리는 확실합니다. 준중거리 이상의 사거리를 가진 무기를 물론 이제 이번에는 사거리를 짧게 쐈죠. 450km로. 그러나 지금 경우에 따라서 저 문제가 상당히 비화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매우 위험한 그 임계점에 근접한 도발을 북한이 했다고 봐야죠. 예. 임계점에 근접한 도발이다 이런 분석이 나오는 한편에 뭔가 북한이 협상에서 몸값을 키우기 위한 전략이었다 이런 얘기도 동시에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이런 거꾸로 얘기예요. 생각하면 만일에 똑같은- 이번 예. 협상을 낙관했다면 굳이 저런 위험한 행동을 할 필요가 없죠. 예. 그러니까 지금 아직 지금 실무 협상에서 북한이 원하는 답을 못 받은 거죠. 예. 만일에 받았다고 그러면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회담을 해버리면 되거든요. 네. 굳이 저러한 위험한 행동을 했다는 얘기는
최종적으로 미국을 압박하기 위한 카드를 썼다. 사실은 이제 저 다음엔 카드가 별로 없거든요. 네. 물론 이제 뭐 다양하게 뭐 노동이나 스쿼드나 사고를 낼 수는 있지만 상당한 고강도의 압박을 지금 한 이유는 예. 역시 이번 실무회담의 결과가 녹록치 않다라는 걸 보여주는 반증이죠. 북한이 제일 원하는 답은 뭡니까? 미국의 하노이에서 얘기한 겁니다. 하노이에서 얘기한 예. 영변을 내놓고 네. 5개 제재제는 아니지만 가격을 낮출 수는 있겠지만 예. 북한의 입장에서는 영변을 내놓고 여기에 상응하는 무엇인가를 받겠다는 게 지금 북한의 입장인데 예. 미국은 사실은 영변은 이미 결렬을 선언했기 때문에 네. 다시 영변을 사업하면 신선도가 떨어지고 미국 내 여론도 사실 영변 갖고는 안 된다는 입장이 주류거든요. 그러니까 예. 양측의 입장은 아직도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거죠. 제재 완화 혹은 체제 보장 관련해서 미국이 뭔가 진전된 입장을 내놔야 이번 협상이 풀리겠군요. 그 북한의 입장입니다. 북한의 예, 입장에서.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정상회담 앞서서 실무 접촉이 예정돼 있는데 그 앞서서 지금 예비 회담이 진행될 예정인데 상황 좀 꼼꼼하게 신중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